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해 5월 4일 용산 어린이 정원을 상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에서는 제대로 된 토양 오염 정화 없이 추진된 용산 어린이 정원 개방을 반대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임시 시범 등의 이름을 붙여 용산공원을 편법으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토양 및 지하수 오염 논란이 있었던 지역에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들에게 상시 개방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오염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15cm 이상 흙을 덮고 꽃가, 매트, 자갈밭을 설치해 기존 토양과의 접촉을 차단할 것이며 개방 이후에는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미군 기지를 받으면 정밀 조사를 한 뒤 오염 성분에 따라 정화 방법을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염 토양 정화 과정 없이 흙 덮고 꽃 심어서 어린이를 초대한다는 건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환경 오염 평가도 없이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동원해 작업하고 1년 만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용산 어린이 정원을 개방한다는 것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환경오염 정화가 완료된 후에도 개방되는 것이 순리인데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무시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옛 용산 미군기지가 개방됐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거닐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려 용산 어린이 정원이라고 명명하기로 했는데요. 미군기지 반환 성과를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임시 개방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정식 개방이 아니라 임시 개방인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반환된 용산기지는 이미 공원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적어도 공원이 되려면 휴식이나 여가, 쾌적함과 안락함을 누릴만 해야 합니다. 누구도 아스팔트만 깔린 곳을 정원으로 여기거나 이름을 붙이지는 않는데요. 해로운 물질이 뒤섞인 부지가 공원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일반 상식으로도 그렇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미군기지는 유해물질이 범벅이 된 기름으로 오염되어 있으니 공원 조성 전 토양 오염을 정화해야 하는데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러나 오염 제거는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요. 정화되지 않았으니 공원일 수도 공원으로 개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임시로 개방하는 꼼수를 부린 건데요. 임시를 상시화하려는 어이없는 행태로도 보여집니다. 이 도표는 환경부에서 작년에 오염 지역을 측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방되는 지역은 사우스포스트 지역,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보고 드린 대로 토양 오염이 TPH 기준 29배, 지하수 오염도 석유 계층 탄화수소 11배, 벤젠 3.4배, 페놀류 2.8배가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는 정부에서는 15cm 위에 흙을 덮어서 기존에 오염된 흙과 분리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작년에 작업하던 전경입니다. 작년 10월경에 포크레인과 도자를 동원을 해서 작업했습니다. 이 지역은 군웅 지역이기 때문에 도자로 밀게 되면 흙이 1m 내지는 2m 정도 흙이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간사가 있던 지역입니다. 간부숙소. 간부숙소를 철거하고 폐기물을 이동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포크레인을 투자해서 공원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5cm 흙을 덮은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평탄화 작업을 도자와 포크레인으로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오염된 토양이 위로 올라와서 현재 안전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15cm 도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말씀드립니다. 용산 어린이정원은 크게 장군 숙소 지역, 잔디마당과 전망 언덕, 스포츠 필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용산 미군 기지 내의 기름 유출 사고는 확인된 건만 100건이 넘고 용산 어린이 정원 부지와 인근에 유출된 기름 유출 사고 역시 확인된 건만 여러 건입니다. 약 28,800리터의 기름 유출이 보고된 지역도 인근에 있고 12세 이하 전용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조성되는 스포츠 필드에서도 수천 리터에 달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스포츠 필드 토양에서 검출된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의 토양 오염은 공원지역 우려 기준에 36배가 넘고 납은 5.2배, 비소는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출구로 들어서면 붉은색 지붕의 단층 단독주택과 나무전신주 등이 자아내는 이국적 풍경을 만나볼 수 있다고 홍보되는 장군 숙소가 나오는데요. 이 장군 숙소단지를 비롯해 잔디마당, 전망언덕, 스포츠필드의 60%가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겁니다. 폐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물질 석유계 총탄화수소, TPH를 비롯해 카드뮴, 비소, 납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들이 그대로 온존해 있는 건데요. 이런 유해물질을 정화하지 않아 공원이 되지 못한 곳을 정부는 15cm의 흙과 잔디, 자갈로 덮은 채 안전하다며 어린이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방한 겁니다. 오염된 토양은 정화가 기본임을 망각한 채 덮어버렸으니 안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고 하는 정부가 과연 제정신을 갖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데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것도 어린이날을 기념한다면서 미래 세대와 함께 열어가는 용산 어린이 정원 임시 개방을 홍보하는 이 정부에 대체 뭘 더 기대할 수 있는 걸까요? 역대 최악의 정권들이 세운 기록들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뭐래도 역대급, 우주 최강의 최악의 정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에 낯이 다 뜨겁습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정과제 30대 성과 자료집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에 국민은 낯이 뜨겁습니다. 데일리한 여론조사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60.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 1년은 국민의 실망과 탄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성은커녕 자랑일색이라니 참으로 창피한 줄 모르는 뻔뻔한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배상안과 알맹이 없는 워싱턴 선언 등을 주요 외교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서민의 삶을 외면한 재정 건전성 구호와 초부자 감세를 성과라고 밝혔습니다. 건폭몰이로 노동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노동개혁을 첫 번째 성과로 뽑은 것도 기가 막힙니다. 반면 자료집은 모든 사안에 대해 전 정부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5년 경제 성적표와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하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 위기 앞에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가 무엇을 잘했다고 남 탓을 합니까? 혼밥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국익을 훌륭히 지켜낸 대통령과 접대받고 국익 퍼준 대통령 중 국민께서 누구를 지지할지 정녕 모릅니까? 국민은 민의를 외면하고 경제와 민생은 방치하면서 굴종 외교를 일삼는 윤석열 정부의 자화자찬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부터라도 전 정부 탓, 민주당 탓만 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의 삶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국정에 제발 전념하기 바랍니다.